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 맨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신뢰도도 없고 타당도도 없죠. 예. 근데 이제 그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관역을 보시면 정 가운데 맞춰야지 되지만 그래도 정 가운데 맞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나온다면 그거는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요. 일관성 있게 계속 가운데 맞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췄기 때문에 타당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뢰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조사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재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설문지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차이를 갖다가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측정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니까 당연히 같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같게 나왔는지 혹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하는 것이 바로 재조사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형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검사를 두 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항은 다르지만 같은 특성을 같은 형식으로 측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직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작된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재작된. 그러니까 어,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차피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문항은 좀 다르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은 그녀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당신은 그녀를 좋아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뭐 당신은 그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솔직히 문항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을 물어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분법입니다. 반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서로 대등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측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 조사를 하게 하는데 어차피 한 번 조사할 때 이게 두 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서로 뭐 똑같은 비슷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대등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번 조사로 끝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일한 개념을 여러 문항으로 질문하여 이러한 항목들이 유사한 값들을 갖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 가지 문항으로. 당신은 동료들과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또는 당신은 친구들과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당신은 조직원들과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당신은 같은 사무실 근무자와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 그죠? 뭐 동료나 친구나 조직원, 사무실 근무자 이런 게 다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서로 그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조금 이제 그 단어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게 질문했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동료들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네 라고 했는데 뭐 조직원들과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또 아니오라고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용해 측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SPSS 봤었죠. 그 SPSS 같은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기에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롬바 알파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그 값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뭐 0.6 혹은 0.7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 이하가 된다면 신뢰도가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복수 양식법입니다. 그 동일한 형태의 두 가지 측정 도구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정 도구, 어차피 그 동일한 형태인데 두 가지 측정 도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투수들의 연봉을 갖다가 이제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연봉을 측정할 거냐? 방어율과 승률로 측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투수라고 하는 동일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방어율과 승률 이 두 가지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타당도를 배우기 전에 타당도는 이렇게 많은 타당도가 있습니다.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는 동시적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 뭐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당도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타당도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타당도라고 했는 거는 뭐냐? 정확히 측정했느냐? 뭐 이거 갖다가 이제 나타내주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 하죠. 이게 타당도. 그게 타당합니까?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내용 타당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측정 항목이 연구자가 의도한 내용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내용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뭐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써놨긴 했지만 이 정의만 딱 읽어보게 되면 이게 딱 감이 오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를 보니까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에 치르는 시험의 문항들이 타당한가? 우리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시험은 바로 수능 시험이죠. 예, 수학 능력. 예,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 문항들이 과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음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인지 이걸 갖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측정한다면 이런 게 바로 이제 내용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보면 음주 단속 시 차량 청결 상태를 측정한대요. 자, 음주 단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량이 깨끗한가? 깨끗하면 그냥 보내주고 더러우면 뭐 음주를 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잡아들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주 단속을 할 때 차량 청결하는 거는 음주를 했던 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용 타당도가 굉장히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기준 관련 타당도입니다. 기준 관련 타당도. 이 기준 타당도는 경험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예. 기준 타당도, 경험 타당도.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나타난 결과가 다른 기준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또 드러났죠. 우리가 CCTV를 통해 가지고요, 그 찍힌 장면을 보니까 성범죄자라고 판단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제주지검장인가 뭐 그분께서 여고생을 갖다가 이제 그 성추행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CCTV에 찍혀가지고 제주지검장은 파면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도. 예. 자, 어쨌든 이 CCTV를 통해 가지고 성범죄자로 판단된 사람을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범죄자로 또 판단을 했다면 유전자 검사는 경험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측정된 결과가 실제와 얼마나 상관관계 있는가. 그래서 측정된 결과, 그래서 유전자로 이제 유전자 검사 실시했어요. 예, 그 실시했더니 진짜 실제 경험적 사실과 즉 이 사람이 성범죄자인지 아닌지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유전자 검사는 경험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험 타당도 혹은 기준 관련 기준 타당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기준 관련 타당도는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측적 타당도하고 동시적 타당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측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측정을 통해 예측된 결과가 미래에 나타날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겠느냐. 여기 뭐 예를 들어 놨듯이 IQ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IQ가 높다면 수능 성적도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IQ 검사는 수능 점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거죠. 근데 IQ 검사를 해가지고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가 뭐 그렇게 별로 안 나왔다. 그러면 IQ 검사를 통해서 수능 점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타당도가 낮은 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예측적 타당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적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 도구와 결과를 비교해서 유사성이 높다면 동시적 타당도가 높다. 아까 우리 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성범죄자로 판단이 됐대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는 성범죄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당한 거죠. 근데 또 다른 유전자 검사 방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전자 검사 방법으로 검사했더니 이것 역시 성범죄자를 잘 판단하고 있다면 이런 거는 동시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개념적 타당도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